뭐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네. 문제는 그거 같아요. 시간이 6월 지방선거부터 하려면 지금 타임테이블이 2월 달에 법안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맞습니다. 예. 이게 통합 자치 그러니까 통합 지방선거를 치를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그래서 충남을 이번에 발표한 것이 묘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법안이 이미 나왔다는 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크지는 않다는 점. 그러니까 작년에 법안이 이미 나와 있죠. 있다는 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점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오늘 대전 충남 지역 의원이 모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빨리 공청회를 열어서 2월에 법안 발의하고 3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당 당 중앙당 차원에서 발표하는 건가요? 네, 대전 충남 의원들이 직접 올라와서 대전 충남 의원들이 와서 예. 이제 지지하는 이거 빨리 하자 이런 빨리 거거든요. 하자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로드맵까지 제안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유보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시민들이라든가 지역에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안은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시민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겠죠. 하다못해 택시, 버스 이런 것도 통합되면 맞습니다. 예. 이게 할증료라든지 이런 부담 것도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전국팀장 할 때 보면은 충남도라든가 특히 이 충남도가 그런데요. 고령화 사회다 보니 도시를 가다 보니까 버스가 무료인 곳들이 좀 있거든요. 많아요. 예, 무료인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게 또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도시 하나를 넘어가면 거기부터 또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바로 옆 면인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주 소소한 불편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불편들이 어르신들한테는 큰 불편이거든요. 의료와 관련된 제도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 사실 살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방선거 나옵니다. 차원에서 보면 기초의원이나 그 도의원, 도의원시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은 큰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없죠. 딱 하나 이제 광역단체장이 지금은 대전, 맞습니다. 충남 두 명이 한 명으로 통합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경선이 대전시장 경선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충남지사 경선을 준비한 사람이 여야 양쪽에 다 있을 텐데 네. 이게 그 사람들이 제일 혼란스럽겠군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지금 앞서가고 있느냐. 근데 대전 충남 지역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장우 시장이 상대적으로 김태흠 지사보다 조금 앞서가요. 그것도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국민의힘하고 또 민주당에 나올 후보들하고 비교해봐도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경우도 있고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몫을 줄인 것이 아니라 판을 키운 것이다. 판을 키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 후보들의 경우에는 우리 진행자께서도 정치부 오래 출입하셨지만 사실 다 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전 충남 쪽에는 내 파이가 커지는 건가요? 예. 국민의힘은 기존 자치단체장들이 있고 예. 민주당은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후보가 확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전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목받아 오지 않았는데 판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방선거를 지금까지는 서울시 하나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도가 좀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도 여론은 대전 충남 특별시로 충남 대전 특별시로 여론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대권을 노리는 큰 몫을 가진 후보들이 갈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서울시, 경기도지사,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 대전 충남 특별시 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부산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판이 흔들린 네. 곳곳이 지금 판이 흔들린 상황이 경기도를 빼면은요 흔들린 상황인데 사실은 여론 주목도만 보자면 인구 말고요 여론 주목도만 보자면 서울시 못지않게 대전 충남시도 어느 정도로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초대 시장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 부산 이랬는데 서울 부산 대전 충남 이게 이제 이 세 군데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렇죠.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5극 3특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이렇게 통합된 지사의 정치적 위치가 이후에 대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광주 전남이라든가 이런 통합된 지사들의 정치적 입지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훨씬 더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자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이 되던 후보들도 그러면
대전 충남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냐. 그게 갑자기 그렇게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론들도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도 있고 보도를 보는 재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맨날 서울시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서울시장을 해야지 대통령 후보, 다음 대권 후보다라는 이 연결고리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님 이후에 좀 대권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거기에다가 대전 충남 특별시장 거기 부울경에 이제 부산시장까지 되면 대권 후보들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적 차원에서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누구냐? 그렇지 누구냐? 근데 여론에서 사라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강훈식 실장이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물음표가 있었다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언론에서는 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훈식 실장의 지역구가 바로 충남 아산.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규모가 커진 곳에 강훈식 실장 카드도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몇 시간 안에 여의도에서는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군들이 다 이제 큰 꿈을 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브리핑에서 나왔던 박수현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은 충남지사 이야기 나오면 늘 단골로 등장하는 후보거든요. 그렇죠. 박수현 대변인 그리고 문지석 원내수석 부대표라든가 뭐 등등. 문지석 부대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죠. 지난번에 어떤 사건도 좀 있었고요. 이 브리핑 보시고 너무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하자면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브리핑 청취자분들도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들이 충남지사, 대전 충남지사, 충남 대전지사의 특별시장의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면 이 판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선거가요. 이슈 인물 구도로 봤을 때 인물 측면에서 지방선거가 주목이 된다. 특히 지역에서 주목이 된다라는 건 좀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인물 이슈로 민주당이 이 판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훈식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강훈식이 되든 박수현이 되든 제3의 인물이 되든 어쨌거나 인물 이슈만큼 우리가 문제만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이게 정책적 이슈 말고 정치적 이슈로서 조금 긴장을 하거나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걸 주판화를 따지겠네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주판화를 따질 새가 지금은 없고요. 지금 당내 분란 때문에 정신이 개재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장우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입장도 나왔습니다만 떨떠름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먼저 낸 이슈를 민주당이 지금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이슈도 뺏긴 상태고. 근데 양쪽은 다 그러니까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냈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를 좀 보면 아차 싶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당이 유리한 것이 야당이 먼저 제기한 이슈도 여당이 가지고 오면 그렇죠. 뭔가 식은땀이 나죠. 등에. 그렇죠. 예산을 주도할 수 있고 아까 이 특례에 대한 입법 안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산 그리고 마침 다수당이 또 민주당이어서 모든 자원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을 좀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총선, 대선, 뭐 지방선 할 거 없이 중부벨트가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충남부터 시작해서 충북, 강원까지 중부벨트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이번 선거는 서울시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진짜 중부벨트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계기라고도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그 특별자치법을 만들게 대전 충남 특별자치법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이제 법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대전 충남만 아니라 이게 충북 세종까지 합하는 메가 충청시티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이다 보니까 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5급 3특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도민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염원들이 이번 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부울경도 네. 그렇고요, 광주 전남도 그렇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를 노리는 전북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인 판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는 이게 뭐지? 사실 기자들도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뭐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네. 대전 충남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판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주 전남 이쪽 광주 전남 이쪽도 다 이번에 특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다 통합을 해서 좀 5극으로 만드는 거를 아예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 판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잠깐 좀 더 드리면 이슈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특별시, 충남 대전 특별시 두 번씩 얘기하게 되네요. 대전 충남 대전 충남을 대전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이름 가지고 아마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도 주도권을 갖느냐. 저는 사실 고등학교는 충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전 충남 특별시나 충남 대전 특별시를 던진 상황이 무엇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오늘부터 이 지방선거의 판이 열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인데 내란 청산과 관련된 이슈가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슈로 가고 이 지방의 지방의 대전 충남 특별시뿐만 아니라 5극 3특 이야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생 이슈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슈로 이제 확 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물론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이건 전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도했든 안 했든 민생 이슈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이게 강하게 반대하기는 또 애매한 측면이 있겠어요. 애매한 측면이 있죠. 어차피 예. 이제 민생 이슈니까. 네.